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후 5시 23분이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뭐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컨퍼런스 콜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질의응답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은 과연 본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HBM, 그죠? 이게 고대역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냐. 야, 이거 엄청나게 문의하셨어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은 공유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짜 안 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오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그 이전에 오늘 나왔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블럼버그 오늘 또 장중에 기사가 나왔죠. 그쵸? 자, 요 부분이잖아요. 블럼버그. 자, HBM 3E 승인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삼성 HBM 디자인 수정에서 발열 문제 해결했다. 결국은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 없다.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볼 게 있는 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장을 완벽하게 추종하고 있는 것인가? 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HBM이라고 하는 3E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통과되었는가? 품질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퀄 테스트.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는 된다라는 이야기에 100%제 손모가지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HBM이라는 부분에서 구조를 좀 알면 되는데, 자, 무엇이냐? 자, HBM은요 디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디램. 자, 디램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이미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자, 우리가 요렇게 디램이 있다고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디램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를 띄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노이즈가 일어난다. 그리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반도체는 아주 미세화 공정을 달라요. 아주 뭐랄까요, 마음 여린 여성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 HBM이라는 게 실제로 쓸모가 없었어요. 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송출하겠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송출하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의미가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7년도에 뭐죠? HBM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 과정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이닉스는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달려와요. 그러다 보니 주가의 향방은 다를 겁니다. 결국은 뚫어내지 못했다. 자, 신고가를 아직 뚫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96,800원이라는 가격을 아직 뚫어내지 못했죠. 실제로. 잘 보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뚫어내었다. 그러나 훼손되었다. 이 표현이 맞죠. 자, 결국 뭐냐면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둘 다 주가는 비슷하다. 이게 지금 시장의 이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선구두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결국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글로벌 대기업 반도체의 수주를 꾸준히 받을 거고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은 HBM 고대역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야 돼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호실적 나왔죠. 근데 이게 악수가 돼 버렸죠. 왜? 엔비디아 주가가 꼬라박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수주를 준다 만다라고 하는 AI 반도체의 대장격인 종목이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실제로 맞아요.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들,
하이닉스 주가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는 가만히 보게 되면 퀄 테스트는 통과됐다고 봐야 돼요. 그 뜻은 뭐냐? HBM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산에서 납품 중이고요. 두 번째,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3E는 아직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해질 때 수주를 줄 거거든요. 근데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죠. 이게 지금 덜 부러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주가는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 빠진 상태에서 완만하다. 그 이유는 뭐다?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야,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임원들이든 내부자들은 주가 관리에 힘쓰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좀 재밌는 이야기죠. 연기금에게도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엄청 웃더라고요. 아, 이런 논리가 있냐. 여러분도 처음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HBM이라고 하는 부분이 옆으로 쌓아서 띄워놓는 역할을 하더라도 됐었다. 왜? 많은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빠른 데이터 송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2G 폰, 3G 폰, 4G 폰 쓸만했죠. 이제 5G 폰 쓰면서도 느린 감정을 느끼잖아요. 느낌 똑같아요. 반도체도 어마어마한 AI 데이터 센터의 이 막대한 수요, 전력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옆으로 뛰어나서는 안 된다. 위로 쌓아놓자. 수직으로. 다만 간격도 붙여버리자 이겁니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AI 시장의 진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선 2017년도에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겼던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왜? 노조 파업하죠. 왜? 성과급 덜 준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AI 시장은 거품론이 있긴 하지만 쉽게 꺾이겠습니까? 꺾이지 않잖아요. 자율주행도 AI고 모두가 AI인데 결국은 뭐냐면 논란의 한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HBM 3E라는 부분을 풀어내지 못했고는 과거에 LG와 삼성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지었던 LG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서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확정되었다. 엔비디아의 수주를. 자, 됐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연기금 왜 이렇게 팔아요? 외국인도 왜 이렇게 샀다 팔아요? 1300분주 들어왔다가 얘네들 물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수로 바꿔낼 수 있어요. 지수로. 자, 무슨 뜻이냐면 자요. 지금 1300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의 이탈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왜 이게 주가가 못 오르냐? 외국인은요. 삼성전자는 우리 대한민국 시총의 4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 35%? 그러면 1360만 주든 2000만 주든 사서 코스피 지수 급락에 베팅해서 바꿔갈 수 있어요. 코스피 지수로 바꿔서 갈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죠? 옆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자동차로 바꿔주세요. 응? 다만 부품 어느 부분 문짝 이런 걸로 그럼 바꿔준다. 이게 되시나요? 결국은 이 거래량만 받다가는 큰 허수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저는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어?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뭐 사지 말아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항상 신고가를 가는 이 과정 그리고 조정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요. 중소형주들은 빠른 속도로 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대형주, 주도주를 잡고 중소형주 중에서 그리고 맞아요. 중소형주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바로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이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메인은 갖고 가지. 왜?
그게 바로 선수가 되는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이니까. 항상 이 연기금 투자에도 그 말해요.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000억 운용했었고 15번 정도는 펀드 매니저, 스타 펀드 매니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HBM도 알았어요. 왜 필요로 한지. 그러면 또 한 번 더. 상승에 제가 여기서 이상승과 이상승과 이상승은 다르다 했죠. 왜죠? 이땐 왜 상승했죠? 네? 그쵸. D램. 앞서서 말씀드렸던 HBM의 핵심인 D램. 이 D램 반도체를 덜 생산해 버렸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담당하는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이때 단기적으로 올랐으니 내려요. 근데 두 번째, 요 상승은 뭐였어요? 폭시콘 공장. 뭡니까? 대만의 폭시콘 공장이 화재 사건, 반사이익. 항상 주가는 단기적으로 끌어내린다고. 지금은 뭐다? 실적 발표 나오고 올랐던 적, 즉 오르고 나서 신고가를 뚫어버리려고 이 과정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항상 삼성전자 여러분들 거래해 보셨잖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빠졌다가 실적 나올 때 반등 주든 아니면 반등 충분히 준 상태에서 실적 나오면 선반영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은 달랐다 이거. 실적 나오면서 올라 부인 아니다 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올랐습니다. 다르죠. 지금은 우리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통과됐고 HBM3도 양산에 들어갈 거다 확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는 뭐에 민감하죠? 시황에 민감하죠. 시황 시장의 시황 그죠? 시황에 민감한데 반일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올 때 외국인 기관이 어차피 주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표 안 볼 수 있어요? 기술주,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대만의 TSMC 안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목재면은 다 빠지는데, 그죠? 피할 수 없죠? 그러면 또 금리도 우리 봐야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하는가 인상하는가 이거를 하나씩 들여다보다 보면 날새죠. 그러다 보니 일단 연기금 투자자들은 그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건데 요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건 제가 이제 펀드매니저 시기에 제가 HTS를 조금 축소화시켜서 산업별 반도체 산업별 그리고 섹터별 주도 업종을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바닥을 치고 여기에 포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만들었던 자료인데 사실 제가 필드에서 운용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검색이 되면 일단 어느 정도는 반등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야, 지금 이 부분은 반도체 시장의 업황의 개선이 되는구나라는 걸 실시간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금리 그리고 우리가 확인되는 뭐 실업률 그리고 물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변동됐을 때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끔 적어도 4종목만 했어요. 너무 많은 게 깜빡깜빡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저는 이제 사용할 일이 없네요. 자, 이건 뭐 스마트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작은 겁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대세, 주도 섹터, 세력주의 상승 패턴, 트렌드를 반영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그래도 도움 되시라고 혹시나 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 되실 거고 삼성전자도 외국인 기관들이 강하게 진입했네. 장중에 검색이 돼요. 요 부분 타이밍 보면서 삼성전자 3%의 수익을 내는 거 작은 수익 아닙니다. 잘라먹기도 우리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면서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투자 전략도 맡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어요.
사실 뭐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시장의 산업군이 발달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직접 웬만하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점검, 실적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받고 시장의 산업 어떻게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어느 쪽으로 시장이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 충분히 검토 후에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는데 작년에만 하더라도 2,567%의 수익을 달성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그런 말해요. 아니 이거 왜 이런 걸 공개하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니 개인들이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요. 그쵸? 자, 요 부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뭐 종목들 알짜 종목들을 라이브에서 일러드리고 있는데 5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매집된 게 있어요. 자, 이 음명도 하나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때 대형주가 오를 때 분명 중소형주도 탄력 있게 오른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부분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 줄 때 결국 이 종목 적어도 한 7, 80% 정도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렇게 신고가를 냈다가 주가 조정이 충분히 있었고 매집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명 삭제해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셔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혹시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의도 모임,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사실 연기금 투자자가 좀 원해서 제가 개최를 합니다. 자, 1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주식타자 안교수. 예, 제가 이제 이 그 필명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삼성전자 전망 및 수혜주 찾기, 수혜주 섹터별 종목 20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좀 미리 보내드리는데 이건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세미나 전에 개인들한테 이거를 좀 오픈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신다고 한다면 뭐 저는 뭐 인생의 선배님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실래요? 저 개인 번호인데 그냥 편하게 문자 주세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그냥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세미나 일정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돈을 내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이왕이면 삼성 구독이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수혜주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와요. 항상 중소형주는 대형주를 보면서 빠른 속도로 맞아요.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중소형주 움직일 때 항상 대형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디잖아요. 더디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빠른 속도로 오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이제 눈높이를 중소형주 쪽으로도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최근에 있었던 제가 강조했던 부분 아마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YC라고 하는 종목을 요 부분에서 제가 삼성전자 반등에 분명히 우리는 공략해 봅시다 했는데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이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죠. 많이 올랐다는 사실로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자, 앞으로 중소형주들 다시 타겟으로 잡을 만한 종목들 분명 세미나에서 다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했다는 뜻을 반드시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세요. 예.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못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선배님들. 자, 010-4822-8706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에서는 충분히 시장 상황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뭐 타점에 대한 부분 저는 아닐 땐 진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중소형주를 통해서라도 신고가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얻을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사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회님들. 저보다 혹시 연령대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올해 56입니다. 1세대 펀드 매저긴 한데 자, 일단 많은 연락 기다려 볼 거고요. 결국은 HBM은 통과되었다. 그리고 신고가는 확정되었다. 이런 표현 해볼게요. 중소형주로 충분히 도와드릴 거고 세미나 오셔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본 실적 발표인데 요 부분도 저희가 오전에 아마 이제 3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예, 요 부분 이제 오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달아볼게요. 감사합니다.